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더 개벽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개벽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독일이 러시아의 위협에 대비해 재무장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이를 떠받쳐야 할 Z세대의 반발로 군 병력 확충에 심각한 난관을 겪고 있습니다. 유럽 재무장의 핵심 국가로 꼽히는 독일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안보 환경이 급변하자 군 전력을 강화하고 사실상 징병제 부활을 염두에 둔 새로운 군 복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현장의 반응은 정부 기대와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독일은 2011년 징병제를 폐지했으나 올해 1월 1일부터 자원 입대를 원칙으로 하되 병력이 부족할 경우 강제 징집이 가능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8년생 남녀 약 70만 명에게 신체 조건과 복무 의사를 묻는 설문지를 발송했으며 남성은 의사와 무관하게 신체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제도 도입과 동시에 독일 전역에서는 수만 명의 10대 학생들이 거리로 나와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시위에 참여한 10대들은 전장에서 죽느니 러시아 점령하에 사는 편이 낫다. 전쟁이 나면 독일을 떠나겠다는 과격한 발언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같은 반발은 단순한 반전 정서를 넘어 세대 간 경제적 갈등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청년들은 높은 주거비와 불안정한 일자리, 불투명한 미래 속에서 군복무를 기성세대를 위한 일방적인 희생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방 예산의 상당 부분이 노인연금에 쓰이는 현실에 대한 불만도 시위 구호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독일의 군복무 논쟁이 이념이나 정치보다 경제 문제에 가깝다고 분석했습니다. 젊은 세대가 군복무로 내가 얻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독일 정부는 월급 인상과 운전면허 비용 지원 등 유인책을 내놓았지만 신규 입대자는 전역자 보충 수준에 그치며 군의 고령화는 오히려 가속되고 있습니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국방장관은 올해 신병 2만 명 확보를 단기 목표로 제시했으나 2035년까지 현역 병력을 26만 명으로 늘리기 위해서는 매년 6만에서 7만 명의 신병이 필요합니다. 독일 사회 내부의 세대 갈등과 청년층의 냉담한 시선이 해소되지 않는 한 재무장 전략은 구조적인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란 왕조의 마지막 왕세자인 레자 팔레비가 현 이란 신정 체제를 한국과 북한에 빗대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팔레비는 1월 16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1979년 이슬람 혁명 당시 이란의 국내 총 생산은 한국보다 5배나 높았다며 그러나 지금의 이란은 한국이 아니라 북한이 되어버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같은 추락의 원인이 인적 자원이나 천연 자원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돌보지 않고 국가와 자원을 착취하는 현 정권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팔레비는 현 이란 정권은 민생을 박탈하고 국민을 빈곤에 빠뜨렸으며 극단적인 테러 조직과 지역 안팎의 대리 세력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란은 고립을 자초했고 그 결과 국제사회에서 북한과 같은 처지로 전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신정체제가 결국 붕괴할 것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팔레비는 이란 국민은 평화와 안정, 교역과 상업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원한다며 민주정부가 수립된다면 서방과의 협력을 우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국가와 공정한 관계를 맺겠지만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가치가 외교의 기준이 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최근 이란 전역에서 반정부 시위가 확산되는 가운데 팔레비는 시위대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며 정권 교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란 이슬람 공화국의 몰락은 시기의 문제일 뿐이라며 나는 이란으로 돌아가겠다고도 밝혔습니다. 팔레비는 1979년 이슬람 혁명으로 폐위된 마지막 국왕 모하마드 레자 팔레비의 장남으로 17세가 되던 해 전투기 조종사로서 훈련을 받고자 미 텍사스로 건너갔습니다. 그러나 귀국하여 복무 해보기도 전에 혁명이 일어나 아버지의 군주제가 무너졌습니다. 그 이후 팔레비는 줄곧 미국에서 살았습니다. 정치학을 전공했으며 이란계 미국인 변호사 야스민과 결혼해 누르, 이만, 파라 등 3딸을 낳아 키웠습니다. 현재 이란 내부에는 뚜렷한 야권 구심점이 없는 상황에서 일부 시위대는 왕정 복구까지 거론하며 팔레비를 유력한 차기 지도자 후보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미래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그의 발언은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남극에서 수백 건에 달하는 이례적인 빙하 지진이 발생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과학 전문 매체 더 컨버세이션과 라이브 사이언스 등 외신에 따르면 해당 연구는 과학학술지 지구물리학 연구회보 최신호에 실렸습니다. 호주 국립대학 연구진은 남극 전역에 새로 설치된 지진 관측소 자료를 분석한 결과 360건이 넘는 빙하 지진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들 지진의 대부분은 남극 반도 서쪽에 위치한 스웨이츠 빙하 해안 끝에서 관측됐습니다. 이 스웨이츠 빙하는 완전히 붕괴될 경우 전 세계 해수면을 약 3m 상승시킬 수 있어 종말의 빙하로 불리는 곳입니다. 빙하 지진은 빙하가 이동하거나 붕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특수한 지진 현상입니다. 주로 가늘고 높은 빙산이 빙하 끝에서 바다로 떨어지거나 대형 빙산이 붕괴하며 빙하 본체와 충돌할 때 강한 지진파를 만들어냅니다. 이 지진파는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지역까지 전달될 수 있지만 일반 지진과 달리 고주파 지진파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빙하 지진은 최근에서야 본격적으로 관측되기 시작했습니다. 연구진은 북극과 남극의 빙하 지진 양상이 다르다는 점에도 주목했습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빙하 지진은 그린란드에서 관측됐으며 주로 여름철에 빈번하고 규모도 큰 편이었습니다. 반면 남극의 경우 명확한 증거가 부족했으나 이번 연구를 통해 스웨이츠 빙하와 파인 아일랜드 빙하 인근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스웨이츠 빙하 인근에서 발생한 지진의 상당수는 기온 상승보다는 빙하 해안에서 바다로 길게 뻗은 빙설의 가속이동과 연관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파인아일랜드 빙하 주변에서는 해안에서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내륙에서도 지진이 관측돼 발생 원인이 아직 규명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연구진은 이러한 내륙 지진이 빙하 내부 응력 변화와 관련돼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진은 남극 빙하 지진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이 향후 수세기에 걸쳐 예상되는 해수면 상승의 불확실성을 줄이는데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더 나아가 빙하 지진이 빙하 붕괴의 초기 신호로 활용될 수 있다면 해수면 상승을 예측하는 과학적 경보체계 구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이 어선 수천 척을 동원해 동중국해 해상에서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해상 대형을 만드는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대만 유사시 해상 봉쇄를 염두에 둔 사전 훈련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뉴욕타임스는 1월 16일 해양정보업체 스타보드의 선박 위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인용해 지난 11일 중국 선박 약 1,400척이 동중국해에서 직사각형 형태로 남북 약 321km 길이의 띠 모양 대형을 형성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은 이에 앞선 지난달 25일에도 어선 약 2,000척을 동원해 약 460km 길이의 유사한 대형을 만든 바 있습니다. 당시 어선 대형은 매우 촘촘해 일부 화물선이 장벽을 피해 우회해야 했고 일부 선박은 빽빽한 어선 사이를 지그재그로 통과해야 할 정도였다고 전해졌습니다. 스타보드 분석가 마크 더글러스는 이처럼 대규모 어선이 정교한 대형을 이룬 사례는 전례가 드물다며 이 정도 규모의 집결에는 상당한 수준의 조율과 통제가 필요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움직임이 평시에는 민간 어선으로 활동하다가 위기시 군사작전에 편입되는 중국 해상민병대의 동원 지휘 훈련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두 차례 어선 집결 시점이 중국군의 대만 주변 군사훈련 시기와 거의 일치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어선들이 모인 위치 역시 의미심장하다고 지적합니다. 해상 장벽이 형성된 곳은 상하이에서 뻗어나가는 주요 해상 물류 통로로 인접한 동중국해로 유사시 중국이 통제하려는 해상 루트가 이미 설정돼 있음을 시사한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어선 수백 수천 척을 동원하더라도 대만 전체를 완전히 봉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그러나 소형 선박이 대규모로 몰리면 해상 교통을 혼잡하게 만들어 대만 군함과 보급선의 기동을 제한하고 레이더와 드론 감시 체계를 과부하시키는 보조수단으로는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미사일과 어뢰를 유인하는 미끼 역할 역시 가능하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훈련이 중국 해상민병대가 과거보다 훨씬 조직화되고
항해 통신 능력도 고도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더 개병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